풀이를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좀 틀린 문제들이 있어서 풀어볼게요. 431, 433, 437인데 437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437 페이지는 183페이지. 437번 있고요.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고르래요. 자, 문제 유형은 뭐냐면 3단 논법입니다.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R이다 라는 게 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S면 not Q 이 세 가지가 모두 참이네. 그 원래 명제가 참이면 이것에 대한 대우도 참이죠. 초연아, 이것에 대한 대우가 뭘까?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하면 돼. 그러면 일단 바꾸면 Q이면 P이다죠. 근데 부정을 해봐. 우리 부정 뭐라 그랬어? 영어 not Q이면 not P다. 얘가 대우예요. 그럼 대우 얘도 참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 대우는 R이면 Q이다요. 그럼 초연이 다시 이거의 대우는? Q면 그치. Q이면 나됐어. 그래서 자, 이 세 가지가 참이라고 줬는데 이 세 가지 플러스 총 6가지가 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1번 볼게요. not Q이면 not P다. 그러면 not Q로 시작하는 거 보면 돼. 이거 있죠? not Q이면 not P다. 1번 있기 때문에 1번은 항상 참. P라고 쓸게. Q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P이면 not S다. 그러면 P로 시작하는 걸 보면 돼. 지금 P로 시작하는 거 여기 있지. 근데 P면 Q래요. 근데 Q 진검다리 여기 있죠? 그래서 P면 Q인데 Q이면 not S니까 이렇게 진검다리 돼서 P이면 not S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도 참. 그래서 진검다리를 잘 찾으면 돼. 그 다음 3번 P이면 R이다. 그러면 P로 시작하는 거 보면 돼. P로 시작하는 거 여기 있죠? 그럼 P이면 Q부터 안녕. Q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Q이면 not S인데 R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거짓인지 참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임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몰라. 다음 4번 갈게요. R이면 not S이다. R로 시작하는 거 보면 되겠죠? R 여기 있어요. R이면 Q이고 Q이면 not S이다. 이렇게 연결되죠? 안녕. 4번도 True.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찾으면 됩니다. 5번은요. S이면 not P래. 그럼 S로 시작하는 거 보면 되겠죠? 여기 있네. S면 not Q고 not Q로 시작하는 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근데 이거 징검다리 역할 하는 거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S는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니까 5번도 true. 그래서 답은 3번. 증명할 수 없는 3번이 됩니다. 우리 437번 풀었고요. 이전에 숙제 내준 거에서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 3개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437번 했고 그 다음에는 433번 갈 거예요. 433번. 실력어 433. 자, 페이지는 179페이지입니다. 맞았으면 그냥 냅두면 되고 공통적으로 많이 틀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는 거고 희진이도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놓쳐보세요. 433번 틀렸던데 아파가지고 누워있어. 433번 볼게요. 179페이지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QR의 진리 집합이 낮은 PQR인데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 자, 가는 뭐냐면 어떤 X라는 원소가 있어요. P 집합에. 근데 이 원소가 Q에 속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나는 비슷한 꼴이긴 한데 하나의 멘트가 달라. 모든 X, Q에 대해서
이 x가 R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 가나 조건이 물론 PQ 문자도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이고요. 여기서는 모든이라는 이 용어가 중요해요. 그때 보기에서 항상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보기보다는 이 가나에 대한 선지를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어떤 x에 대해서 즉 p에 속해 있는 p를 하나 그려볼게. p에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x에 대해서 그 x는 q에 속하지 않는데 그럼 얘는 이렇게 완전 떨어진 게 아니라 바깥 부분이 한 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돼요. 왜냐면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 어떤 원소 이렇게 있어. 그 원소는 p에 속하는 x지만 q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조금만 겹쳐지거나 뭐 다른 경우도 괜찮아요. 이렇게 서로서인 경우도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Q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는요 R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 Q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들이 R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Q랑 R은 서로소 관계라는 거야. 그럼 뭐 R을 이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결국 Q랑 서로소가 되도록만 그리면 돼. 근데 여기 포함하게 그렸다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장 보편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죠? 벤 다이어그램을. 자, 그러면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조건에 의해서 R이랑 Q가 서로서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랑 Q는 뭐 서로서일 수도 있고 살짝 겹쳐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 P, Q이면 P다. 자, 얘 말 안 되죠? P랑 Q가 지금 포함 관계가 얘가 얘를 포함할지 얘가 얘가 포함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P는 항상 Q보다 살짝 바깥으로 벗어나는 게 한 개라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포함 안 됩니다. 근데 이제 P가 이게 바깥에 있으니까 Q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니은 갈게요. R이면 나 Q이다. 그럼 얘는 조건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라지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게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Q의 여집합은 Q 바깥쪽이고요. R은 여기 있으니까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니은이 참. 그 다음에 디귿 갈게요. 나 Q이면 P이다. 얘도 집합으로 표현하면 Q의 여집합이 P에 속해 있냐는 거죠? P는 여기인데 Q의 여집합이 여기 바깥쪽 있지? 얘 속하지 않아요. P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거짓. 답은 니은.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431. 바로 위에 있네. 179번에 431 이거 하나만 더 풀고 오늘 절대부등식 상기표현이랑 문제 풀어볼게요. 431번입니다. 페이지는 179페이지. 자연수 n에 대한 조건 x가요.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자, 모든이 아니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8 x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3이래요. 프로래.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2차 함수를. 그 2차 함수 예, 중학교 3학년 다 했으니까요. 꼭지점 알아요. 그 다음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알아요. 자, 꼭지점. 민수아, 꼭지점 x좌표 뭐지? 표준형으로 대충 바꿔. 꼭지점 x좌표 바꾸면 반기난다는 건데 얘 어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될 거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얘를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말고 4값을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은 4의 제곱이니까 16 빼기 32 플러스 n이니까 계산하면은 n 빼기 16이 되겠죠? 꼭지점의 y좌표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범위가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2부터 5까지래. 그럼 2는 이 왼쪽에서 2칸 띄어진 거고 5는 여기 오른쪽으로 한 칸 띄어진 거니까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겠죠? 여기가
5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을 한 거야. 그러면 얘가 2, 몇을 지나는지 우리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작할게요. 자, 2, 몇을 지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럼 4 빼기 16이니까 n 빼기 12가 되겠죠? 그 다음 5, 몇을 지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5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25 빼기 40이니까 n 빼기 15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구간에서 이차함수 이렇게 그어줬는데 얘가 항상 0보다 큰 같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지 않았죠. 우리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등식을 풀었으면은 여기서 모든 실수 이것에 대해서 n의 값을 찾으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어떤이 아니라 모든이야. 그럼 n의 값은 뭘까? n의 값의 범위. 혹시 아는 친구? 이거 만약에 모든이라고 해볼게.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2차 부등식 풀 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모든이라고 문제가 주어졌어. 그럼 n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한 개 맞춰줘. 말랑 가줄게. 2차 부등식. 아직 2차 부등식 다시 리마인드 안 했나? 복습 안 했나? 가정이다. 회의. 알겠어? 초인. 2차 부등식. 봐봐. 구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큰 것 같다는 거는 얘들 얘가 x축이야.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두는 거는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두고 얘를 또 다른 함수라고 둘 수 있거든요. 결국 이 하나의 함수가 이 gx 또 다른 함수보다 위에 있다는 건데 얘가 뭐냐면 y는 0이야. 근데 y는 0은 뭐야? x축이야. 그럼 결국 이 fx보다 x축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x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밖에 못 그려져. 그죠? 그럼 x축이라는 건 뭐야? y는 0이야. 그러면 n 빼기 16이 어떻게 돼야 돼? 항상 0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n은 16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이거 다 마냐?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번외 문제로 모든 실수일 때 너네들이 2차 부등식 못 풀었기 때문에 얘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때 n의 최소값은 16이 되겠지. 근데 얘는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어떤이에요? 어떤? 그럼 어떤이라는 거는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모든 이 x의 값을 넣었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2든 3이든 4든 2.5든 하나의 실수, 즉 x1 원소 하나만 찾을 수 있어도 된다는 거야. 이 범위 내에서. 그럼 어떻게 되면 되냐면요.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x가 x축이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되고 왜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됩니다. 뭐가? x축이. 아까 말했듯이 모든 실수는요 이 흰색 부분이 모두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여기랑 최대 여기까지 됐었어. 근데 얘는 어떤 실수잖아. 즉 한 개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여도 되고요. 여기면은 여기 있잖아. 해 있잖아.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한 개만 있어도 돼. 이렇게 있으면 또 해 여기 위에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해가 여기 하나 있겠죠? 가지는 거. 그래서 n-12는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그럼 n은 12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니까 n의 최소값은 1번인 12가 되겠지. 그래서 어떤 실수인지 모든 실수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실수면 우리 어차피 2차 부등식이랑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얘네들 2차 부등식을 배우고 난 후에 한 친구들은 5번을 답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2차 부등식으로 생각을 해서. 근데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죠? 그러면 한 개만 찾아도 되니까 최대 x축이 이렇게 여기까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 나오죠? x의 값이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애들이 많이 틀린 431, 433, 437까지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절대 부동식 산술기하 평균이랑 코시-슈바르트 법칙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하셨어요. 암기하라고 했었죠. 산술기하 평균 암기했을까요? A 더하기 B는 2로 나눠도 되더라? 상관없어. 2분의 A 더하기 B가 산수적인 평균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그냥 둥글 보기 싫으니까 오른쪽에다 2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기평을 쓸 때 항상 조건이 나오거든요. A, B가 어떨 때? 양수일 때. 이게 없으면 우리 상기평을 쓸 수가 없어요. A, B가 양수일 때 이 산수적인 평균 A 더하기 B는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등호일 때 우리가 A, B가 어떤 값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등호는 앞에 거랑 뒤에 거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트 물어보겠죠? 태희야 얘가 어떻게 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AY 제곱 크거나 같다. 그러면 코시-슈바르트 쓸 때도 조건이 필요해요. 얘는 뭐냐면 이 실수 A, B, X, Y가 다 실수 체계에 있어야 됩니다. 허수 체계면 안 됩니다. I가 갑자기 나오진 않겠지. 그래서 실수 체계에서 코시-슈바르트 법칙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등호가 성립할 때를 봐야겠죠. 하나 언제 등호가 성립해? 여기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했잖아. 여기서는 끝에 이 두 개를 보면 되는데 A, Y랑 여기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Y랑 B, X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끝에가 같다라고 두는데 문자가 살짝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외우기 쉽게 하려고 선생님이 이거 끝에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 전개하면요 그 사이에 빼기를 하면 완전 제곱식이 나와. 그래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 체계에서는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때 등호를 보면은 X, A, Y랑 BX가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전제 조건 이런 조건이랑 이 공식이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할 때를 모르면 여기는 문제를 아예 못 풀어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 부동식의 증명 말고 이거 먼저 풀고 슈룩 빨리 풀어볼게. 198페이지 필수예제 17번. 절대 부동식은 그 다음에 풀어. 이거 생각날 때 필수예제 17번 주시면. 얘들아 외워야 되고요. 너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로그 지수 할 텐데 그때도 이 상기평이라는 건 나옵니다. 코시-슈바르트는 사실 진짜 심하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 때가 있긴 한데 계속 좀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나오는 건 이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지수 로그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도 무조건 나옵니다. 자, 필수예제 17번 갈게요. 자, 딱 나와 있지.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 때 다음 물음을 답하시오. 그럼 일단 양수라는 거는 이 두 개를 쓸 수 있어. 실수인 거 아니 실수인 거 그치 실수인 것도 맞죠? 양수 음수를 따진다는 거는 복소수는 아니라는 거야. i는 크기 비교하지 못해요. 그래서 2x 더하기 3y가요 12일 때 xy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 자연스럽게
얘가 A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B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저게 공식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2개 곱하면요 6xy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거 쓸게요. 얘가 12야. 그럼 양쪽에 일단 2로 나누면 6xy야. 자, 루트가 하나는 씌워질 거 하나는 씌워지지 않으니까 얘를 6을 그냥 루트 36으로 쓸게요. 그럼 우리 크기 비교 가능하죠? 아니면 제곱한다고 생각해도 돼. 이렇게 될 겁니다. 양변에 6으로 나누면요 xy는 6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근데 이 xy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여기서 분명 작거나 같다가 나오도록 문제를 설정했을 거야. 얘가 만약에 크거나 같다 하면 최대값 못 구하겠죠?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6이 됩니다. 항상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등호일 때 성립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등호일 때 그 x값과 y값을 구하시오 라고 더불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2번 갈게요. 자, 2번에는 x 더하기 y, a 더하기 b를 준 게 아니라 a 곱하기 b를 줬어요. x, y가 8일 때 x 더하기 2y의 최소값, 미니멀값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대로 써. 자, 좌변에 지금 합이니까 합 먼저 쓸게요. x 더하기 2y는 뭐보다 2루트 2개를 곱한 2xy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거 쓰면 되겠죠? xy가 8이래요. 그럼 8이 16이니까 얘는 8값이 될 거야. 그럼 x 더하기 2y는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의 최소값은 8이 되겠죠. 가장 낮은 값이니까. 어렵지 않지? 그 자리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합인지 곱인지만 보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463 465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463 465 선생님 종이 얘는 왜 안 왔어? 어떻게 아프대? 어떻게 아프고 친구들이 오는 거야? 노트는 언제 갖고 올까? 평생 안 갖고 올 것 같은데? 아. 됐어? 그럼 A 더하기 B 하지 말고 이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3A 더하기 4하기 그 다음에 얘가 A, B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2개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알파랑 베타 뭐 나오는 거야? 더 있어? 이거? 일단은 최대 최소는 맞았어요. 최소값은 맞았고, 자, 근데 알파 베타 값 구해야죠.
다들 아주 최소값은 잘 구했어. 내가 최소값은 잘 구했는데 그때 알파랑 베타값 그러니까 힌트를 이걸로 줄게. 그냥 이것이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너네들이 최소값이 그 문제에서 10이라는 거는 대부분 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성립할 때 x의 값과 y 값을 알파랑 베타로 뒀을 때 얘네 값도 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 문제 말고 이 문제에서 성립할 때 즉 이 x, y가 6이라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 x, y 값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2x랑 이번에는 3y랑 같은 거지. 뭐라 했어? 얘 a, b가 같을 때 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a랑 b가 같을 때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얘네들이 같대. 근데 지금 똑같지?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4x는 12.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3일 거고 y값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그 문제에서도 여기서 3a랑 4b가 같아질 때 최소겠죠? 그럼 이것의 최소값이 12인 걸 너네가 구했잖아. 그러면 3a 대신에 4b 집어넣어도 되고 4b 대신에 3a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럼 a는 2가 될 거야. 베타, 알파가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베타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베타는 하나 뭐 나와? 2분의 3 맞아. 그래서 m은 12, 알파는 2, 베타는 2분의 3 해가지고 다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등호 성립일 때 이것도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세트야. 그냥 이거 상기평 이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수 함수에서 똑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65번 풀어야겠죠? 465번 또 풀어봅시다. 얘는 그냥 최소값만 물어봤어. 나왔고 465번 똑같이 해보자. 그냥 바로 집어넣었어. 오케이. 나온 거지. 자, 465번 볼게요. 애들이 뭐 다양한 방법으로 풀었어요. 선생님은 통분했는데 통분하지 않더라도 너네들 잘 풀었네. 그냥 얘가 지금 합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방법은 다양하니까 바로 상수기하 평균 썼어. 이렇게 3x 더하기 y는 앞에 거의 합은 뒤에 거에 곱하기 루트 씌운 다음에 2배한 거. 산수기하 평균 바로 썼고요. 얘가 6이래요. 그럼 양변에 2로 나누면 얘는 3이 될 거고, 그럼 결국엔 루트 3xy가 루트 9보다 작은 거니까 xy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았어. 근데 얘네들 통분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이니까 얘는 xy분의 3x 더하기 y가 될 거야. 근데 여기가 6이죠? 그럼 xy가 지금 여기 분모가 3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이것을 뭐 구하겠어?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최소값 구하려면 6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분모가 최대가 돼야겠죠. 그럼 분모의 최대값은 3이니까 3분의 6이 돼서 답은 2가 되겠다. 이해됐죠? 그래서 분수의 합은 통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필수에드 18번 갈게요. 필수에드 18번 그리고 상기평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처럼 너무 쉬운 문제 유형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조작을 해야 돼. 필수제 18번. 자, 조건 A, B 양수인 거 체크했죠? 그때 A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B 더하기 A분의 4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개해주면 됩니다. 전개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꼴 나올 거예요. 자, 전개하면 A 더하기 B 그다음 4 더하기 1 더하기 A B분의 4가 나옵니다. 문자 있는 거 먼저 앞에 쓰고 그다음 숫자 4 더하기 1은 계산할 수 있으니까 더하기 5라고 쓸 거야. 자, 그러면 언제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냐면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봤더니 곱하기 하면 뭔가 약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역수랑 비슷한 꼴이 나와. 그때 상기평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여기 부분의 최소값에다가 더하기 5만 해주면 되겠죠? 네, 산술기하 평균 공식 쓰면요. 2 루트 AB 곱하기 A분의 4가 될 거야. 그러면 약분이 돼서 4가 됩니다. 이해 됐죠? 그러면은 여기가 4가 돼. 그럼 이 핑크색 부분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거기서 최소값에다가 더하기 5를 한 게 얘네들의 답이 되겠죠? 그 답은 9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꼴 나온다. 그러면 뭔가 전개를 해야 역수꼴이랑 비슷한 꼴이 나오고 얘네들 곱하기를 해야 1이 되니까 산술기하를 쓰면 되는구나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수예제 19번. 산술기하가 조금 문제 적용하면 어려운데 문제 적용해서 활용 문제로 내기는 좀 모호할 때 19번 같은 유형이 많이 나와요. 내신에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x가 1보다 크대요. 근데 4x 더하기 x 빼기 1분의 1을 구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얘 조작을 해줘야 돼요. 왜? 자, 분모의 x-1을 우리가 조작하기가 조금 어려워.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럼 분자에 있는 이 x를 조작을 해줄 거야. 곱하기 해서 1이라는 약분이 되도록.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이렇게 바꿔줄 거야. 그럼 얘네들 곱하기 하면 약분이 되겠죠. 그럼 얘는 식을 이렇게 쓰는 걸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여기서 전개하면 4x 빼기 4니까 4를 빼줬다는 거야. 그럼 식이 변하지 않으려면 뻗은 거 갚아줘야겠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입니다. 전개하면은 같은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분모가 x-1이기 때문에 얘네들 산술기 할 때 우리 곱하기 할 거잖아. 여기 곱하기 공식이니까. 그래서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x 빼기 1 세트로 맞춰준 거예요. 그럼 또 뭐다? 이것에 지금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걔는 그냥 이 흰색 부분의 최소값에다가 4를 더해주면 돼. 4는 변하지 않는 숫자니까요. 그럼 여기에서만 산술기에 써주면 되겠죠? 얘도 곱한 거 4가 나올 거야. 루트 4는 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의 값은 4가 되겠죠. 그럼 흰색 부분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것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4가 될 거야. 근데 4라고 써주면 안 되죠? 우리 원래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이 전체니까 최소값은 8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답은 8. 자, 이거 내신에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범위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x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여기 얘가 a라고 생각하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둘 다 음수라는 말을 따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두 개 같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의 최소는 이 박스 친 것의 최소일 뿐이니까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됩니다. 의외로 산술기하 평균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조작해야 된다는 걸 까먹고 틀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467번 풀어볼게요. 467번. 466번은 얘들아 그냥 전개하면 바로 나와. 467번 봅시다.
이름 안 쓰면 페일 거야. 꺼주고 갚아줬을 때 과연 뭐가 들어갈지 이렇게 맞춰줬어? 오케이. 그럼 3x 플러스 6이니까 그렇지 잘했네. 그럼 이것만 상위권 쓰면 되겠지? 잘했었어요. 근데 너무 암산하지 말고 그러면 얘네들만 상위표만 쓰자. 그렇지. 나왔어요. 할 수 있겠지. 이게 x 플러스 2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빼기 1이 생길 거야.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거기만 상기평 쓰면요. 얘가 6보다 크거 나왔다가 나옵니다. 맞나? 그렇지. 3, 2, 6. 6 빼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했을 때 1이 되도록, 즉 약분이 되도록 5를 변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산술기하평균 마지막 필수예제 20번 볼게요. 활용 문제입니다. 우리가 2차 함수에 만약에 2차 방정식을 배웠다면 2차 방정식의 뭐 해가 뭔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방정식 푸는 방법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너네들이 스스로 문제 상황에 따라서 해봐라. 이것처럼 얘도 이렇게 활용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식을 줬을 때 그것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을 읽고 너네들이 알 수 있는 단서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벽면이 있는데 90도 닭장을 만든대요. 근데 이쪽에 길이가 20m가 되도록 철사로 만든대. 자,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닭장이 있다는 거야. 이 닭장의 바닥의 최대 넓이, 이 넓이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어야겠죠. 식을 쓰기 위해서는 구하고자 하는 거나 모르는 거를 미지수 문자로 둘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닭장 삼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B라고 두고 세로의 길이를 A라고 놓게요. 그럼 딱 이거 보자마자 식 하나 일단 나와야 돼. 식감을 괜히 줬겠어? 괜히 주진 않았을 거야. A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거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구하라 됐냐면 닭장의 넓이의 최대값이래요. 그럼 넓이를 우리가 문자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결국 2분의 1 AB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A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산식에 써야겠죠? 자, 체크. A랑 B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양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줬어요. 얘 한 나왔고 우리가 곱을 물어보았어. 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2루트 A제곱 B제곱이 될 거야. 근데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한 수는 양수일 때 그냥 AB로 나와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지금 400이라고 했지? 얘 대신에 400을 써.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200이 되겠죠? 결국 AB의 값이 20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B는 당연히 10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100이 됩니다. 그럼 문제 또 변형해서 이때의 닭장의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까 산술기하 평균이 뭐였냐면 AB가 있어. 즉 이거 등호가 성립할 때의 A값, B값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얘가 100이야.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했어? 앞에 거랑 뒤에 게 같을 때라고 했죠. 그러면 얘를 2a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양면 2로 나누면 a제곱은 50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루트 C라면 5루트 2가 될 거야. 그럼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5루트일 때 이 닭장의 넓이가 최소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됐어요. 그럼 또 문제를 변형해서 이 닭장의 둘레 길이를 구하세요. 최소일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둘레 길이는 루트 2, 5루트 2 더하기 20 한 값이
답이 되겠죠. 10루트 2 더하기 20. 둘레는 이것 때 각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460 468번 한번 해볼게요. 468번 468 어렵지.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모르는 거를 문자로 둘 겁니다. 베이비라고 떴어? 식 써보자. 잘해. 접근이 아주 좋아. 야, 너는 공부하면 잘하겠다. 근데 공부하기 귀찮지? 응? 선배야. 난 시각이 되게 좋은데. 노력하면 진짜 잘할 텐데. A라고 써? 그 다음 또 다른 거는 가로라든가 그런 것도 문자로 둬야겠죠? 지금 넓이, 길이가 다른 게 지금 두 개 있잖아.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야? 너무 간단하게 푼 거 아니야? 그다음 468번 간단하게 풀이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네 지금 둘레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기 길이를 뭐 A라고도 넣고 X라고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A라는 길이가 지금 8개가 있어. 그래서 8A 더하기 5B가 40이다. 둘레가 지금 40이니까. 왜냐면 철사를 이용을 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꺾을 때도 여기 철사를 쳤겠죠? 이거는 일단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먼저 시작이야. 그래서 8A 더하기 5B는 4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넓이의 최대값 바깥쪽 직사각형에 그럼 이 바깥쪽 직사각형은 가로가 4A고요. 그 다음에 세로도 B예요. 결국 이것의 최대값 M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로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선줄기가 쓸 겁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쓸게요. 8A 더하기 5B는요. 어차피 둘 다 이 철사의 길이니까 양수일 거고요. 2 루트 40AB가 될 거야. 그럼 얘가 40이었으니까 여기 40으로 없애고요. 2로 약분하면요. 여기는 2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가 이어졌으니까 루트를 벗기면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00은 크거나 같다. 40AB. 양변에 40으로 나누면요. 결국 AB는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최대일 때는 10이 최대가 되겠죠. 근데 앞에 4 곱하기 AB가 이 넓이니까 최대값은 일단은 40이 됩니다. 근데 그때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얘네들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8A랑 5B가 같아질 때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 AB가 10일 때가 최대야, 최대.
그러면 문자 2개고 식 2개 나와 있으니까 하나로 줄이면 돼. 자, A를 줄이든 B를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B는 5분의 8이라고 할까? 상관없어. 그 다음에 A 곱하기 B죠? 그러면 A는 그냥 A일 거고 B는 5분의 8 A일 거고 얘가 10이 되는 A 값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8 A 제곱이 10이래요. 그럼 A 제곱은 10 곱하기 8분의 5가 4분의 25가 되니까 A는 2분의 5가 되겠네. 양수인 값이니까. 근데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 찾으면 안 되고 이 가로 4배를 해줘야겠죠? 4칸이 있으니까. 그럼 10이 되겠다.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활용 문제식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40이 됐고 가로는 10. 아니면 여기서 그냥 4a를 바로 구해줘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4a 값 구해도 돼. 자, 결국엔 분모가 같을 때 얘네들이 최대나 최소값을 갖는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고 미지수를 둔 다음에 식을 스스로 세우는 녀석의 활용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술기한은 끝났고요. 토시 수발현체 법칙 이것도 그냥 연습한 다음에 문제 적용해서 풀 거예요. 자, 반장이면 끝나. 필수제 21번 갈게요. 자, 얘도 전제 조건 뭐라 했어? x, y가 실수의 이때라고 나와 있죠? 실수야. 그때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래요. 이때 4x 더하기 3y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이쪽 공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4x 플러스 3y는 왼쪽에 있는 얘네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야. 그 다음에 a, b는 저기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이 앞에 있는 숫자야.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라고 바로 쓸게.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냥 4죠? 그냥 그대로 쓸게요. 그것은 그거나 같다. 혹시 수반수 법칙 그냥 바로 쓰면 됩니다. 그럼 16 더하기 9는 25야. 25에다가 4를 곱하면 100이 되겠죠? 결국 뭐다? 4x 더하기 3y의 제곱이 10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4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겠죠? 얘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얘를 하나의 네모라고 볼게요. 그럼 네모의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걔는 제곱을 한 마이너스 루트 1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루트 100보다 작아야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 구하래?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은 그러면 10이 되겠죠. 이때 x, y 값 구하라 하면은 이제 또 4y랑 3x랑 같다고 두고 여기 넣어주면 돼.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는 이게 10이라는 거고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 바꿔서 쓰면 된다 했죠? 그러면 자, 식 2개고요. 문자 2개예요. 이거 바꾸면 되겠죠? x는 3분의 4y 나 x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4x는 뭐야? 3분의 16y 더하기 3y는 10이다. 그럼 이제 1차 방정식이니까 y값 구한 다음에 위에든 아래든 집어넣어가지고 x값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고요. 답은 1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쉬워요, 얘들아. 근데 이제 밑에는 또 활용 문제야. 471번. 자, 두 번째 문제. 5x 더하기 12y는 13일 때 이번에는 반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왜 반대라고 했냐면 자, 여기서는 얘를 줬어요. 이걸 줬고요. 그다음 얘의 범위를 찾으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얘를 주고선 얘의 범위를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대로 갈게요. 얘가 오른쪽에 있는 애야. 그럼 A가 A 자리에 있는 애가 5고요. B 자리에 있는 애가 10이에요. 그러면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할 수 있겠죠? 5의 제곱은 25가 될 거고 12의 제곱은 144가 될 거예요. 얘가 선생님 여기까지 쓴 거야. 그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써야겠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뭐보다? 이것의 제곱보다.
13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은 25 더하기 144 계산하면요 169인데 169는 어차피 13의 제곱이기 때문에 양변을 169로 나누면 분호 안 바뀌겠죠. 양수로 하니까 결국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가장 작은 값은 1이 되겠죠. 됐지 얘들아? 그래서 이 꼴을 그냥 그대로 외운 다음에 이 비슷한 꼴에서 주어진 단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지? 자, 밑에 470번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471번 풀어봅시다. 471번. 471번 활용 문제입니다. 우리 모르는 변의 길이를 문자 2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철사장 한 것처럼. 왜 펜을 내렸다 선생님이 검사하려고 하니까 바꿔요. 응? 계산 실수한 것 같은데. 피타고라스 안 쓴 것 같은데. 쓴 건가? 이게 피타고라스야? 아 여기 한 변의 길이 A라고 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말해? 직사각형 둘레래요. 그럼 둘레는? 그치? 그렇지. 그렇지. 풀수 있겠다. 갑자기 사파이가 어디서 나온 거야? 얘들아 471번만 같이 한번 풀어보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우리 절대부동식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끝 집합이랑 명제 다 나갑니다. 다 나갔고요. 이제 뒤에 있는 함수 하고 우리 2월달부터는 이제 내분점, 외분점, 도형의 방정식 나갈 거야. 오늘 명제 끝납니다. 그리고 함수는 어렵지 않아. 선생님은 어렵지 않은데 함수가 만약에 재밌으면은 앞으로의 수학이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함수 계속 나오니까. 자, 얘들아 얘 너네들이 뭐 문자로 둘지에 따라서 사실 다르거든. 얘를 A라고 두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쪽 반쪽을 A라고 두는 친구도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식이 달라질 거야. 근데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 한쪽을 선생님이 A라고 둘게. 여기 한 편을 A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쪽을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을 선생님 A, B라고 줄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피타고라스 그냥 바로 쓰려고. 지금 여기가 2라 그랬으니까 왜 직각인 건 보일 거야 얘들아. 그럼 이 직사각형의 딱 반을 선생님 B라고 둔 거고 이 직사각형 가로의 딱 반을 A라고 뒀어요. 상관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라는 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래요. 그럼 둘레는 하나, 둘, 셋, 넷. A 4개 있고요. B도 4개 있어요. 이거의 최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의 최대 구하라는 거랑 똑같지. 그럼 결국엔 그냥 A 더하기 B의 최대 구하라
이거 바로 써도 돼. 혹시 슈바르츠. 근데 선생님 그냥 4 빼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최대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 이것의 제곱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1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간편하게 풀려고 4로 그냥 뺀 거예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였고요. 그 다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2가 될 거예요. 그럼 8이 되겠지? 그럼 결국 뭐다?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8보다 작거나 같다요. 그럼 a 더하기 b의 범위는 뭐냐면 마이너스 2루트 2, 뭐 루트 8이니까 2 이렇게 될 건데 a랑 b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음수인 부분은 신경 안 쓰시고요. 얘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 어차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a 더하기 b의 최대값만 보면 돼. 그럼 얘의 최대값은 뭐다? 2루트 2다. 근데 앞에 4를 곱한 게 얘네들의 둘레죠? 답은 8루트 2가 됩니다. 선생님이 4로 이렇게 빼내서 했는데 4 안 빼내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얘 4의 제곱인 16 더하기 16이 돼서 32가 될 거야. 그럼 32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근데 계산이 더러우니까 선생님은 그냥 최대한 뺄 수 있는 건 뺀 겁니다. 이렇게 풀어줘도 돼. 여기서 인수분해랑 제곱분만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근데 4를 빼내니까 숫자가 훨씬 더 작고 간편해졌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8루트 2.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면 애들아 좋으니까 자기의 풀이도 다시 한번 답을 한번 내보고요. 선생님 풀이로도 풀어보면 되겠죠? 숙제할 때.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산술기야 다 나왔으니까 절대부등식 증명 몇 개 빨리 나온 다음에 함수 새로운 거 나갑시다. 쉬세요.